네, 부모에 대한 소개, 자기소개와 네, 질문까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그 용기 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지역에서의 네. 가장 적극적인 기후 행동이에요. 아, 예,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네, 부족하다, 뭔가 좀 아쉽다는 부분도 있어서 아까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점 공간이라는 것이 되게 많이 목마르고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연결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게 용기 내는 것뿐만 아니고 다회 용기를 좀 순환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뭔가 네트워크나 필요하다. 연결이 필요하겠다. 예, 그런 것을 좀 경험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공간을 또 홍보하시고 싶으시거나 뭐 지금 하시는 일 홍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손 들어서 네. 이원정 선생님. 아니. 김용규 선생님 홍보하실 게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공동무역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김현규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지자체 최초로 세워진 공정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기관이고요. 이제 기후정의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어쨌든 우리 같은 어떤 좀 선진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데서 훨씬 더 많은 탄소를 쓰는데 더 많은 피해를 받는 곳들이 이제 어떤 그 제3세계잖아요. 제3세계 특히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어떻게 하면 자립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우리 여기 양행 본보험이랑 저희 동네 이제 네. 동서문 네, 주민센터 있는데 거기 분들이랑 같이 저희 공간이 있거든요. 공간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소문날 마켓이라고 하는 네, 마켓을 운영하면서 또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자원순환에 관련된 어쨌든 거점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지원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번에 주제가 이제 쓰레기와 자원순환인데, 네, 뭐 거점 공간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어쨌든 물론 이제 크진 않지만 좀 작은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또 그 다양한 어떤 분들과 좀 그 공간과 어떤 인력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교류하면서 진짜 성북구가 어떤 어떤 그런 탄소 중립을 위한 되게 좀 네, 일들을 같이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 또 자기 소개나 홍보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없으실까요? 이성복 선생님 오디오를 켜놓으셨는데 한번 네. 저는 협치성북 경제 일자리 문과 이성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쓰레기라든가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제로 웨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로 웨이스트와 경제와의 관계.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에는 제로 웨이스트 한다는 건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 오디오를 안 켜시는 게 절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드릴 기회를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정말 저희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소모임으로 성북구 먼 지역에 있는 분들 얼굴을 뵈니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싶으면 차영경 선생님 그 만지시는 게 혹시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선북동 문화 플랫폼 협동조합 가지에서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상대로 쓰레기 문제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지금 홍수열 소장님의 그 쓰레기 대담과 알맹상점의 고금수 대표님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 활동과 그리고 쓰레기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식에 점점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또 활동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코로나며 그다음에 또 활동하는 그런 방법들도 정확히 이제 좀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북구 안에서 어떤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해답을 찾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말씀 못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부끄러우시면 이번 번은 넘어가고 다음번 발언을 기대하면 될까요? 더 있으시지 않으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협치 의제를 사실은 그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저희가 오늘 모인 거는 이게 협치에서 준비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협치 의제를 발굴하고 이걸 가지고 제안을 준비하고 이걸 갖고 수기할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 성북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들을 가감없이 얘기를 해주시면, 정말 아무 얘기나 해주시면 저희가 이것들을 잘 기록하고, 그래서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를 이제 발굴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로 협치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만든 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거는 쓰레기와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을과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 너무 광범위해서 여러분이 답하기 너무 힘드시면 짧게 서로 얘기하실 분만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편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혹시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드셔도 좋고, 네, 춤을 추셔도 좋고, 네. 없으십니까? 네. 양혜영 선생님? 네. 일단은 이제 쓰레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원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페트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아파트라든지 뭐 주택가에서 이게 따로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유팩이라든지 아니 멸균팩이라든지, 네. 네네네네. 네. 그런 것들 사실은 모으면 좋은 자원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따로 모아지지 않음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분리해서 넣으면 당연히 이게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거기에 넣었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그것이 자원 순환이 되지 않더라고요. 플라스틱이 뭐 작다는 이유로, 아니면 재질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생산자에서 재질을 좀 단일화하고 자원순환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용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 분리수거를 조금 더 좀 세세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다른 의견이, 지금은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을에서 어떤 일이 만들어질지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딱 꽂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아무거나 편한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제가 제가 해외 생활을 한 20년 하다가 한 5, 6년 전에 여기 지금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한국 분들이 그 재활용 분리를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또 열심히도 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근데
저희가 아무리 분리를 잘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으고 재활용하는 측에서 관리가 잘 안 돼서 재활용 잘 해 간 것을 갖다 쓰레기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사용자들이 잘 분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받아가는 쓰레기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그걸 잘 분리할 수 있게끔 그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 제가 그 미국에 사실은 미국의 시카고에 한 20여 년 살다가 왔는데 그쪽에는 그냥 다 버려요. 그냥 분리수거 안 하고 다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 가가 굉장히 넓은 장소에 있는 업체에 가가지고 다 그 업체 그 재활용 업체에서 분리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뭐 양쪽 다 해야겠지만은 말씀을 아무거나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정미림 선생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가 봅니다. 네. 네. 김영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요새 뭐 실생활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마라탕 같은 거 이제 먹잖아요.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받아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되게 그냥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면 그냥 먹고 이렇게 먹은 거 되게 쓰레기도 버리고 그냥 그거 이렇게 버리는 형태의 어떤 나는 분리수거 했어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받고 실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사실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걸 분리수거 잘 하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실질적 분리수거가 가능하게 어떤 그 이제 청소년기부터 아니면은 그 성인들도 뭐 실제 어떤 분리수거장에 간다거나 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영란 선생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아니, 페트병을 작년 12월부터 라벨을 띄어서 투명만 버리면은 그것을 더 질 좋은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그거를 같이 그냥 소용없이 그냥 한꺼번에 버린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주민들이 다 깨끗하게 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영란 선생님 소리가 잘 안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페트병에 그 분리해서 했는데 그게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잘 실천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우선 잠깐 중간 정리를 한번 하면 지금 의견들 주신 거는 우리는 재활용을 되게 잘하는데 실제로 재활용들이 중간에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김영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상태를 좀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여러 선생님들이 주신 것처럼 재활용 업체가 법적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강제적인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성북 시민이 갖고 있는 저희가 이제 협치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치를 발휘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첫 번째 요 정도까지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더 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우선 답변, 양희영 선생님. 네, 전 여기에 좀 덧붙이고 싶은 게요. 제가 그 선별장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보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선별장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이게 체계적으로 내지는 이제 준수하는 게 좀 많다고 알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장을 민간 업체와 하는 거죠. 제가 저희 아파트의 선별 업체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좀 말끝을 흐리거나 그러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아파트나 이런 민간 계약 같은 것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이런 선별점에 대한 어떤 그 선별 업체 과정을 단일화하고 통일화하는 거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양현 선생님. 그러면 실제로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그 전체적으로 성북구에서 가는 재활용 업체들의 문제보단 아파트에서 가는 문제가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까? 그 업체를 법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저희 시민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우리가 그런 네. 어떤 학습동아리나 이런 마을 협회가 만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이야기들에 더 추가해 주실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우선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그 공분하는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 쓰레기와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한 마을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말해보자였는데 이제 실제로 지금 이 파트가 쓰레기 파트기도 하고 그 여러분들이 공론하시는 거는 가장 고민하시는 건 항상 재활용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른 화두를 한번 던져볼 테니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습 동아리 구성들이 있어요. 이제 학습 동아리라고 하면 사실 뭐 이렇게 뭐 왜 갑자기 학습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 뭐 플로깅 동호회도 일종의 학습 동아리로 할 수 있고 환경 도서를 하는 것도 학습 동아리에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있는 그 뭐 제로 웨이스트 샵들도 학습 동아리에서 편성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환경에 관련된 활동을 이렇게 지역 안에서 어떻게 더 퍼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관심이 있고 그런데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구 말해주셔도 됩니다. 뭐 사실 뭐 상관없습니다. 네, 양혜 선생님, 네. 네. 저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봄은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배달을 많이 하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네, 일일 그 플라스틱 용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보면 어떨까라는 그 차원, 그 전에도 이제 환경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용기 내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서로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그 가게를 직접 방문해서요. 이 취지를 좀 설명드리고 해당 스티커를 붙여드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반 시민 국민들이 그런 분들한테 용기도 드리면서 이 그 업주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면대면으로 코로나로 이제 소규모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늘리는 것뿐만 아니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저희는 나갈 때 용기를 들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 용기를 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자꾸 그런 걸 보여드리면 그 이거하고 관심 없으시던 그 분들도 물어보세요. 제가 이거 꼭 용기 가지고 포장을 하면 "이거 뭐냐?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하시면서 이게 좀 확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거기에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용기뿐만 아니고 이게 그 다회용기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예, 그런 논의도 좀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그러니까 확산도 중요하지만 같이 좀 지자체와 발맞춰서 할 수 있는 같이 가는 어떤 시스템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선생님. 그 지금 사실 이렇게 옆에 굉장히 답변을 너무 훌륭하게 해주실 수 있는 홍소희 박사님을 모셔놓고 저희가 질문을 너무 안 드린 것 같아서 그 지금 홍소희 박사님한테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하셔도 되고요.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과 연달아서 약간 질문을 드리자면 실제로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제로웨이스트 샵이 제가 알고는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에 갖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은. 그런데 여기가 있는지도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제로웨이스트 샵을 사용하고 싶은데도 그 아까 양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못 내는 용기를 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이 확산될 수 있는지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선생님?
네, 네,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니, 네, 홍수열 박사님께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것들이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묘안은 있는지. 그게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카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FM, 그러니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이제 이 용기 내 캠페인 하시잖아요. 그 용기 내 캠페인도 지금 민간 차원에서 활동하신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그걸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이 확산 모델로 고민을 해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자체가 개입을 하게 되면 또 음식급 또 중앙에 또 성북 지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같이 해서 보다 많은 음식점들이 참여를 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그러면은 그린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시켜서 자기 용기를 들고 오는 사람들한테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개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체계적인 캠페인으로 조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민간 차원에서 했던 용기 내 캠페인들의 그 노하우를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더 넓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용기 내 캠페인에 참여하는 성북군의 음식점들에 대해서 그럼 지자체 표준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딱 만들어서 그냥 붙이면서 캠페인을 좀 활성화하자. 이렇게 1단계로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용기 내 캠페인 자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 정민희 선생님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회용기 보급 사업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 약간 또 별개의 이슈로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만약에 요기요가 강남구에서 지금 다회용기 배달 시범 사업을 할 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러면 성북구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성북구의 사회적 경제를 결합시켜서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산업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해서 영역을 쪼개서 그 각각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고민할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로 웨이스트 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북구에서는 빨리 고민하셔야 되는 게, 성북구 리엔업 사이클 플라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언제 개정하나요? 그랬을 때 아마 성북구의 리엔업 사이클 플라자를 설계할 때는 이게 성북구 내에서의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지원 인프라로서의 핵심 역할을 하자, 이런 인식들이 좀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제일 먼저 리엔업 사이클 플라자가 성북구에서 개장을 하니까 이 성북구의 리엔업 사이클 플라자라는 인프라를 성북구의 제로 웨이스트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부분을 좀 더 같이 고민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보충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 용기 내가 지금 그 10월 달부터 그 구청하고 협업으로 환경과와 같이 무포장 용기, 그러니까 무포장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말씀하셨듯이 뭐 그린 마일리지까지는 아니지만 스티커를 붙이고 홍보하는 사업을 10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요거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거 네. 아니까 네. 환경과 말고 네. 네네. 음식점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식품과.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음식점의 예. 위생 관리를 하는 식품위생과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이 같이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야기도 한번 나눠 볼게요. 일단은 환경과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음식, 위생환경과 논의해 보는 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쵸. 이렇게 좋은 답변을 주실 분을 놔두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어쨌든 지금 리엔업 사이클에 관련된 이야기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는 2022년 10월에 목표를 잡고 오픈 예정일이 되어 있어요. 위치는 화랑로에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4층 규모로 만들어지고 있고, 처음에는 실제로 강사 교육이나 또는 그 재활용했던 그 전기 제품을 고친다거나 이런 형태로 했는데, 원래 그 주민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여튼 다 고민을 하고 계신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것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다음번 협치할 때도 제안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제안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엔앤 사이클에 대해서, 리엔업 사이클이랑 실제로 재활용 선별장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 건축해요, 성북구에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새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의견을 많이 내시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모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좀, 네, 새로운 의견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되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 말고 그 다음 의견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더 의견 있으시면 더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리인업 사이클이나 그 재활용 선별장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중이고 의견을 모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의견을 모으는 어떤 그 뭐냐 그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드린 말씀은 그런 뜻으로 예. 말씀드린 게 아니고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최초에 발의되어서 움직일 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렇게처럼 이 쓰레기나 자원에 관련된 환경 문제가 더 강하게 대두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계 당시는 당연히 재활용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려는 게 당연히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염원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란 뜻이죠. 이거 그리고 제가 뭐 얘기할 만한 처지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협치 의제를 발굴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무슨 여기서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드리는 말씀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런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발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실 게 있으신 건가요?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하실 때 이제 분리배출 품목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분리배출 했는데도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되니까 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거점에서 모으자 뭐 이렇게 가셨는데 너무 그렇게 또 가시면 또 시스템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선별장에서 선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품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선별장을 운영하는 업체와 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게 논의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그런 그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한 곳이 제가 볼 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거 분리배출해도 되냐 이렇게 분리배출하면 선별장에서 선별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줘야 되냐 선별장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들과 선별장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주민들이 선별장에 강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별장에서 선별하지 않으니까 그점에서 모으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선별장에서 왜 선별을 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따져 물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배출하면 선별장에서 선별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호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찾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김영구 선생님. 저도 비슷한 어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그 소위 이제 협치라고 하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 협치 사업비가 이제 책정이 돼서 그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지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선별장을 만든다든지 뭐 어떤 걸 한다든지 이런 식의 논의로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진짜 이제 소위 이제 공론장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이제 중요한 게 현재 이 성북구 내에서 이 자원 순환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어떤 공론장을 만들어서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이 이제 강의 들으면서 봤던 것 중에 제일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그 실제 쓰레기가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예, 보니까 생활 쓰레기는 15% 정도고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게 그 이제 뭐 그 제일 많았던 게 이제 건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업장 관련된 그런 걸로 이제 봤는데요. 예. 그러면은 그것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무슨 플라스틱, 우리 아까 잠깐 마라탕 얘기는 했지만 마라탕 먹고 그 플라스틱 아무리 해봤자 1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어떤 자원순환과 관련된 그걸 이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50%가 넘는 어떤 그 건설 관련된 그 쓰레기를 어떤 순환하기 위한 이거를 재사용하거나 여기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어떤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과연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논의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공론장이라고 그 공론장이 중요하겠죠. 또 그런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은 이야기를 하고 그걸 실제로 어떤 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김현규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김현규 선생님 말씀 살짝 요약하면 실제로 우리가 협치 예산을 어떤 사업 자체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견들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협치의 어떤 일부로 예산을 쓰거나 뭐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니라면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이 계속 반영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다시 하고 네, 수기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네, 유지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소리가 들리나요? 네, 선생님 잘 들립니다, 유지 선생님. 네. 예. 지금 홍수열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 25개 구에 그 선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 영상이 있는지 첫 번째로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쓰레기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모범 사례가 있는지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쓰레기 문제로 엄청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들. 지금 그 분리수거는 누구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그 분리수거를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 그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쓰레기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업사이클링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모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한 15개 정도 공공선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선별장별 그 홍보 영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홍보 영상이 있긴 할 텐데 그것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아가지고. 그런데 아마 일반 시민들이 그 홍보 영상을 많이 접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친숙하게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아마 홍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지자체가 기획을 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그래요. 너무 딱딱하게 접근을 해서 오히려 진짜 민간에서 학생들 비롯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활용해서 그런 조금 더
시민들이 좀 더 재미있게 선별장을 체험하거나 간접적으로 체험하거나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성북 구민들 내에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그런 걸 만들어 보는 작업도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재활용 업사이클 관련해서 모범 사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그 벤치마킹할 사례라고 소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사례도 있고, 뭐 은평구 모안보아 사례도 얘기를 하고, 그 성남시 아리백 사례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아니더라도 그냥 개별 업체별 사례들, 그 제로 웨이스트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다해용기를 사용하는 모델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완성된 모델로서 우리에게 그냥 벤치마킹할 그냥 정확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각각이 다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인사이트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자체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성북구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잘 하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드는 것에 좀 더 우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냐,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결국은 지역에서 이 부분을 관장하는 전문기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산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결국 모이지가 않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 리엔업 사이클 플라자라고 하는 곳을 잘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해서는 리엔업 사이클 플라자가 성북구 내에서의 하나의 센터가 되게끔, 그래서 이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이 많은 주들을, 이쪽 활동가들을 여기서 결집시켜서 항상적인 공론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 운영하다 보면 진짜 완전히 관료적으로 경직돼 운영하면 완전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의 말 잘 듣는 기관이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민들을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곳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게 생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예. 핵심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게 근데 저번에 네트워크 기후 환경 관련해서 네트워크 조직하자고 얘기 나왔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너무 산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각각 하고 있는 건 비슷한 형태들이 각각 하고 있어요. 용기 내 하시고 뭐 팩모아 하시고 다들 막 이러신데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실 화두를 던져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 발언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 방향을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네, 유지수 선생님. 사실은 지금 사회나 나라에서는 이미 그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이나 순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지만 시민사회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알고 있는 걸 실천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교육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접해 볼 기회가 없다는 거죠. 뭐냐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음료수를 먹고 버리는 빨대 있잖아요. 빨대는 네. 빨대, 음료수 빨대는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아, 네. 그건 쓰레기 처리로 되고 아시면은 있습니다. 좀 일반 네, 쓰레기, 말씀해주세요. 일반 쓰레기 재활용이 안 돼요. 네, 네. 일반 쓰레기. 아, 강계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거 지금 홍수열 그 선생님 그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저. 바로 며칠 전에. 홍수 선생님 유튜브에서 배우셨답니다. 재활용 강계수 되는 선생님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저. 그랬다가 그 홍수열 선생님 거 유튜브 보고 처음으로 다시 알았어요. 그 작은 아. 것들이나 빨대는 재활용이 안 된다. 선별장 고장의 원인이 네. 된다. 그냥 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차영 교수님, 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류지식 선생님께서 이제 교육적인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강의나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듣고 있는데요. 그 홍수열 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게 전문가 과정이 나와야 한다. 양성자 과정이 나와서 많은 이들이 전문적으로 알아야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피부적으로 이렇게 와닿으려면 이제 저도 아이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어디서든 그거를 습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부모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 또한 정확히 알고 또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세상은 아이들의 것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소열 소장님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항상 궁금해요. 전문가 양성가 과정 또는 네, 또 아이들에 맞춘 그 수업을 할 때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될지 그런 걸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계속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전체적 환경 교육 자체도 오히려 너무 좀 산발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활동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급 강의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환경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 서로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조금 더 표준적이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 교육 그리고 자원순환 교육을 하는 그 강사들에게도 계속 매년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좀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좀 있으면 많이 좀 공유가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배워서 남 주는 게 좋은 거잖아,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배워서 남 주기 캠페인도 그랬으면 좋겠고, 교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서로 연구해서 그 컨텐츠들이 좀 더 풍부해지도록 하는 과정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또 결국은 또 같은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이런 걸 해줘야 될 센터가 리에너 사이클 플라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분리배출 교육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뭐가 필요하냐면 분리배출 교육과 시스템이 맞아떨어져 가야 돼. 그래야 이게 힘을 받으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안 받쳐주게 되면은 자꾸 엇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가령 이제 종이팩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 종이팩 수거함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저기 배출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이렇게 딱딱딱 뭔가 나의 실천이 바로 수렴되면서 이렇게 결과들이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종이팩은 폐지에 섞으면 안 된다고 계속 강의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접하는 현장에서는 계속 폐지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종이팩을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이제 오영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 페트병 배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별장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뭔가 정확한 실천의 지점들을 잡아내면서 사람들이 이 실천하도록 이끌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야 좀 교육도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선별장 견학이나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선별장을 가고 또 그런 선별장이 나라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좀 더 오픈을 해서 그렇게 재밌는 유튜버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되고 재활용되고 이런 것들을 알 때 이렇게 아이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길게 보고 정말 이렇게 실천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실천해 가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모든 게 처음이거든요. 이 처음으로 정말 50플러스에서 자원순환 교육을 처음으로 올해 6월부터 배우면서 이렇게 궁금하던 부분이었긴 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자원순환이 뭐고 제로웨이스트가 뭐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기름동에 살고 아파트촌에 사는데 그런 분리배출은 다 이렇게 다 재어 있는 것 같아요. 우유팩도 따로 하고 이렇게 플라스틱 따로 하고 투명 페트병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 많이 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세대가 많은데도 전혀 그런 습관 에너지 절약이나 특히 뭐 막 음식물 넘쳐나는 쓰레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이렇게 택배를 받잖아요. 뭐 이렇게 일회 이렇게 네. 새벽 배송 강 받고 이러면 교수님, 네. 네. 그런 데서 말씀 인식이 없는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진짜 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으셔서, 네. 네, 강 교수님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별장이 은평구가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으면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선별장의 그 시민 견학 통로라든지 이런 거 아마 마련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애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선별장을 활발하게 견학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얼마만큼 더 내실 있게 만들 거냐. 그리고 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협치의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방적으로 지자체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별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민들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내가 버린 그 재활용품이 선별장에서 선별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선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문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데가 전국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선국에서 최초로 만들자라고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모범 사례가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재활용품 처리에 관해서는 선별장에 관해서는 잠깐 코멘트를 드리면 석관동에 지금 새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거였는데 너무 작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맨 처음에 지을 때 32톤의 정도를 재활용을 소화를 시킬 생각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현재 성북구에서 나오는 게 하루에 한 52톤 정도 돼서 현재 그 60톤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걸로 새로 개발을 하고 이렇게 짓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홍소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조금 더 이걸 이제 관과 이렇게 소통을 해서 우리가 협치나 이런 제안들을 통해서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 생각해보고 이런 제안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활성화장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이 남았어요. 저희 토론장이. 근데 사실 세 번째 주제까지 가지도 못했고요. 지금 두 번째 주제까지 가다가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래도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사실 되게 가시적이고 꽤 의미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업사이클링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통합적으로 관리돼서 제로웨이스트나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고 교육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하남 가시잖아요. 뭐 재활용센터 보시려면 하남 가시는데 그러지 않고 성북구에 새로 생긴 석관동에 생기는 그 재활용센터를 저희가 교육하고 그리고 감시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대한 저희의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제안을 하시고 여러분이 힘써 주셔야 저희가 어떤 것들이든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분 남았고요. 그러니까 5분 남았고요. 저희가 마지막
그 세 번째 챕터로 꼭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공유식당이나 냉장고 운영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안에서는 저희 지역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쓰레기나 자원들이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고자 했는데 5분 안에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혹시 지금 되신 거에서 그래도 꼭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한 분이나 두 분의 이야기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공유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러니까 이 자원이 어떻게 공유와 연결돼서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그것이 또 성북구 내에서 어떻게 수기될 수 있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고민이 많으셨는데 공유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북구에서 아마 때 공유 냉장고 시범 사업도 처음으로 하고 그랬는데 조금 저는 그 음식물 그 공유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폭넓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문화에서 그 서구에서 유럽에서 시작된 그 공유 냉장고 모델이 그대로 적용 가능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활성화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관리의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우리가 좀 폭넓게 하면 가정이 아니라 그 음식점 혹은 도소매점, 그 식품을 판매하는 이쪽에서 유통기한 문제 때문에 지금 폐기되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 공유로 풀어내자라고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공유 냉장고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오히려 차라리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아마 실태를 조사를 해보면 그냥 그걸 다 뜯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아니면 소각장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식품 업사이클링을 하거나 아니면 사료로 만들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다면은 그 효율적으로 공유 냉장고 정도로 소화하는 것이 아예 그냥 하나의 업체가 그냥 조직적으로 받아서 그 자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지금의 그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경로와 다른 경로로 한번 구축해 보는 것도 저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얘기에 대한 그 짧은 코멘트, 저희에겐 3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있으시면. 네. 저기, 김영규 선생님 우선 제가 네. 정미림 선생님 아니 얘기를 했어야 제가 되는데. 얼마 전에 네. 그 다큐를 하나 봤는데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그 이런 쓰레기 그냥 우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만든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왜냐면은 그 뭐 상한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이거를 퇴비화 한다고 하면은 좀 더 그 뭐랄까요? 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좀 많아지고 뭐 그럴 것 같거든요. 이제 캘리포니아 사례를 이제 다큐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이 퇴비화 할 수 있는 어떤 그 물품을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은 뭐 벌금을 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굉장히 이 퇴비화 작업에 엄청 그거를 좀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혹시 뭐 저도 자세하게 아는 내용도 아니어가지고 혹시 홍선 선생님 알고 계신 게 좀 있으시면은 네 첨언을 좀. 그러니까 그 퇴비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색 쓰레기 수거통 통해서 퇴비화가 가능한 것은 녹색통에 배출하게 그러니까 녹색통에 배출하게 한 다음에 그 퇴비화시키는 전략들인데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그런 식으로 퇴비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두 가지를 구분하자는 거죠.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과 아예 포장지도 뜯지 않는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되는 식품들 혹은 못난이 농산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조금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서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는 것들은 사료보다는 퇴비화 전략으로 가는 게 맞고 조금 더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료화나 혹은 사료화 이전에 요새 미국에서 좀 활발한 개념이 식품 업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업사이클링 개념을
적용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관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소개실이 53초 후에 닫힙니다. 되게 공론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주제를 다 토론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런 의견들 주신 거를 잘 정리해서 저희가 한번 협치 의제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30분 남았네요. 빨리 말하시고 닫으려고 했더니. 네네네. 네. 근데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 공유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중요하지만 네, 네네. 그건 그 정리는 다. 네, 정리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네네네.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으실 텐데 우선 오늘까지 박수로 여러분 다 클로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음성을 해주시고 저희 지금 소그룹에 가셨다가 다 같이 메인 세션으로 다 나오시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다 오셨나요? 네, 다 오신 것 같고 저희 이제 오늘 기후환경부과 온라인 네트워크 소공론장으로 이제 준비된 시간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오늘 이야기 나눈 한두 시간 정도로 어떤 답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주변에 계시는 시민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공론장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협치위원분들이 애써주신 만큼 이번에 저 강연과 그리고 공론장을 계기로 해서 활발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분과장님께서 또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토론도 같이 해주셨는데 우리 오영남 분과장님하고 허현주 분과장님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오늘 공론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